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리얼티 그룹의 송유선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들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손님분들이 집을 사시고 난 이후에도 마음에 드는 예쁜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리모델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도움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융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옵션에 대해서 한번 오세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오늘은 리모델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네.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포함한 혹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그러니까 이제 있으세요?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홈스타일 모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구입하는 가격에 이 집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금액까지를 합해서 융자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잠깐 잠시 안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법 이외에도 집을 사면서 공사 비용을 융자 금액에다 합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에퀴티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에퀴티의 융자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리모델링 하시는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에퀴티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희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손님분들께서 힐락을 하시겠다, 아니면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론을 또 받으시겠다, 이렇게 이거저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데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뭐 팬데믹 이후에 집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나오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많이 오른 곳은 3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고, 즉 자기의 이 집의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융자를 포함해서 융자를 받는 겁니다. 즉 새로운 융자 하나를 받아서 기존에 있는 융자를 페이오프 시키고 남는 캐시를 빼는 거를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홈 에퀴티 론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모게지는 놔둔 상태에서 가능한 에퀴티 상태에서 따로 2차 융자를 받는 거를 홈 에퀴티 론이라고 하게 되어 있고, 두 가지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는 큰 금액의 융자를 갖고 와서 기존에 있는 것도 페이오프를 시키면서 남는 캐시를 쓰는 방법. 네. 두 번째 2차 홈 에퀴티 론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융자는 남겨놓고 나머지 에퀴티에서만 돈을 빼는 방법. 두 가지는 확실히 틀리게 돼 있죠. 네. 그러면 힐락을 받든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하든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오 대표님 같이 융자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죠. 캐시아웃 네. 리파이낸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품에 들어가 있고 홈 에퀴티 라인오브 크레딧도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보다는 일반 시중 은행에서 본인들이 쓰고 있는 체킹 어카운트나 이쪽에 있는 주로 이제 메이저 은행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따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영어로는 힐락이라고 해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클로징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은행이 받지는 않는데 3년 이내에 어카운트를 클로즈하거나 그다음에 집을 팔게 되었고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발생했던 클로징 코스트를 나중에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힐락은 이제 메이저 은행에서 받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그러실 하셨는데 겁니다.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 저희처럼 이렇게 아웃사이드 랜더들이 쓰는 프로그램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의 출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은행에 어떤 분이 CD 금리를 받기 위해서 돈을 예치를 해놨으면 은행은 이 돈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출 업무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CD 이자가 4.5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네는 힐락 같은 프로그램에 이자를 7.5, 8.5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돈의 출처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일반 은행께 훨씬 더 낮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집 감정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집 감정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집안 인사이드에 있는 인테리어를 고친다고 해서 감정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물론 고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집의 면적이 좀 더 넓어지는가에 대해서 돈이 쓰였는가가 감정 가격을 올리는 데는 제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썬룸을 익스텐션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실이 언피니시되어 있는 부분을 피니시를 시켰다든지 즉 사람의 실제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게 감정 평가 금액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게 되죠. 네, 아무래도 그 방을 하나 더 만들고 뭐 지하를 피니시하고 이런 것들은 공사가 좀 크기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가 있어야지만 이제 감정가가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네. 본인들이 앞으로 살면서 좀 더 즐기고 잘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에도 아무래도 집이 잘 꾸며져 있고 좀 새롭게 단장된 집들이 오퍼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꼭 이걸 그 가치적으로 얼마가 늘어날 거다라는 계산보다는 아, 우리 집에 더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맞아요. 나중에 집을 팔게 될 경우 향후 내 집값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는 그 당시에 기쁘게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손님께서 집을 구입하신 후에 리모델을 하시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혹시 캐피털 게인 텍스 이 부분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손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서 공사 비용으로 한 10만 불 가량의 공사비가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캐피털 게인이란 게 결국에 내가 샀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팔았을 때 차액을 얘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공사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거기서 또 차감을 해주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오른 경우는 없습니다만 50만의 집을 샀는데 120만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70만 불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수리 비용으로 10만 불을 썼다면은 70만 불이 아닌 60만 불까지만 세금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50만 불까지 면제 혜택이 되니까 실제 텍스에 내야 되는 부분은 10만 불 나머지 금액만 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텍스 문제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아까 돌아가서 홈 에퀴티나 아이러브 크레딧 같은 경우 2차 융자인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원래 이전에는 이것도 모기지 이자로 나간 게 다 전액 소득공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집을 고치고 임프루먼트 한 데 쓴 돈만 공제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모기지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로 크레딧 카드 빚이나 개인적 용도나 사업적 목적으로 썼다면은 이걸로 나간 이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임프루먼트한테 하는데 사용된 걸로 인정이 되면은 이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힐락과 캐시아웃 리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집 밸류, 우리가 예상되는 집 밸류로부터 80%까지를 빌릴 수가 있게 돼요. 80%의 새로운 융자를 빌렸으니까 이거로 나간 이자에 대한 건 전액 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자기 인컴만 퀄리파이가 된다면 그 새로운 융자 금액이 50만이든 60만이든 다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힐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융자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은행이 있고 자기네는 세컨 저당 설정권자가 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안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금액은 10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당신 크레딧과 인컴으로는 3만 불, 4만 불밖에 안 나와요. 라는 대답이 올 수가 있겠죠.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은 캐시아 리파이낸스는 전액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을 다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세컨 몰게지라는 거는 내가 에퀴티가 아무리 20만, 30만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캐시아 리파이낸스라는 거는 내가 중간에 원금을 더 갚아서 페이먼트를 낮출 수는 있기는 하지만 힐락이라는 세컨 몰게지는 크레딧 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0만 불짜리 빌려놨는데 중간에 8만 불을 되갚았다면 2만 불 밸런스에 대한 페이먼트만 내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이점 설명해 주셨는데 힐락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융자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자 페이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을까요? 그게 홈 임프루먼으로 그러니까 내가 집을 레노베이션,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쓰였다라는 다큐멘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네. 2차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캐시아 리퍼런스는 그게 임프루먼트로 쓰였든 뭐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자를 낮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낮은 이자를 포기하면서 금액을 많이 빼는 게 꼭 달갑지는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레노베이션을 하고 최소 1년 반 정도는 내가 즐기고 2년 뒤에는 집을 팔아야겠다. 근데 금액은 힐락으로 나오는 금액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은
캐시아웃이 더 맞게 되겠죠. 네, 차이점 저도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은 사실 리모델링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는데 네.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가족 간에 혹시 집을 사고 파는 게 네.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예, 법적으로 융자 가이드라인상에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분 부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남편 또는 와이프분이 등기의 명의 혼자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은 나머지 배우자한테 집을 판매하는 걸로 갈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실제 다운페이가 쓰이지 않더라도 융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기프트 오브 에퀴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남을 수 있는 예상 프로시드, 판매 대금에 대한 거를 새로 사는 나머지 배우자한테 다운페이로 다 증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이게 비단 배우자 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능하고 친척 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들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집을 내가 그냥 지금 팔아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당장은 이 집이 처분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가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혜택 받는 거나 맞아요. 여러 가지를 볼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 이름으로 이거를 넘기는 작업도 가능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답변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명의 이전만 가족 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금전적인 이런 이동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융자 절차상으로 볼 때 양쪽에 돈이 남거나 들고 오거나 그러니까 안 되게끔 조정을 해서 크로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집 가격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남아있는 융자 금액이 20만이에요. 그러면 20만 불만 새로운 바이어가 융자를 받는 걸로 하게 되면 나머지 30만 불은 파는 나머지 가족분이 전부 증여해서 다운페이로 쓰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는 않는다고 봐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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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집을 자제분한테 거주용도 집으로 팔게 되고 실제 자제분이 거기 살게 된다면 부모님이 냈어야 되는 캐피털 게인 텍스는 자동으로 자식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네. 거주용도 집이 되니까 세금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하나의 네. 이제 그런 방법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텍스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먼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 그대로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딱히 없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융자 진행 이런 거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소셜 스케이트 넘버라는 게 발급이 될 네. 때는 물론 여기 와서 결혼을 하시고 여기서 자제분을 낳아서 출생을 시키면 일렬 번호가 틀릴 수 있긴 합니다만 같이 이민 온 경우들은 번호가 비슷하게 다 배열이 맞아요. 됩니다. 네. 그리고 사고자 하는 분의 주소나 여러 가지에 셀러분하고 겹치는 주소들이 크레딧 폴트에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는 호적이란 건 없죠.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분이 가족 관계입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따로의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질문 드렸는데 다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사실은 융자나 부동산의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커버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세재 대표님이나 아니면 저희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셀리스 드림홈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